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시대에듀 유통관리사 유통물 일반관리 담당하는 황사빈입니다. 유통물 일반관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또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한꺼번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을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번에 합격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 번에 합격해야죠.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자격증 시험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먼저 그 자주 나오는 그 시험 문제가 대개 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습 문제를 갖다 풀어봐야죠. 연습 문제를 갖다 충분히 풀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문제를 갖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죠.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본은 이론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본 다음에 기출 문제를 갖다가 풀어본다.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방법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대에듀에서는 이론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 요약 특강이 있죠. 아주 짧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기출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질문하실 때 보면은 기출 문제를 갖다 얼마나 풀어보는 게 좋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기출 문제는 가장 최근의 것부터 해가지고 과거로 가면서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유통관리사 시험이 시작된 게 2004년 2회 시험부터 시작됐는데, 물론 2004년, 2005년 이때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냥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그동안 기출문제 나와 있는 것만 다 갖다 놓고 답만 체크한 다음에 그것만 외우고 가도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합격하신 분들은 지금 유통관리사가 이렇게 어려워진 걸 전혀 모릅니다. 이틀만 공부하면 합격하는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쪽 분야 다른 시험보다 수준이 가장 높아져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 본 시험 문제도 보면은 뭐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경영학을 전공했고 또 이쪽 분야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안 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안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기출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과목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유통물류 일반 관리에서 그 출제 영역 보시게 되면 다 해서 파트가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유통물류 일반 관리 출제 영역은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있죠. 여기서 자격 시험 평가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것이고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요. 커리큘럼이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대분류로 해가지고 다 해서 7개가 나와 있고요. 그 7개 나와 있는 것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겠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마다 어떤 걸 시험 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또 나오냐? 아닙니다. 그걸 벗어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유통에 이해해가지고 뭐 유통의 기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통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 유통이 이루어지는 유통산업이 있는데 유통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또 유통산업의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잘 나오는 게 최근에 유통환경의 변화가 어떠냐 하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통경제 해가지고 뭐 최근에 좀 뜸한 편인데 유통경제 해가지고 경제학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유통경로죠. 유통경로와 구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통경로를 갖다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또 유통경로상에 있는 유통기관들이 있잖아요. 도매상과 소매상의 역할이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나오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유통경영 전략입니다. 전략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유통 경영 환경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려면 그 전에 먼저 환경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통 경영 환경 분석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환경 분석을 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유통 경영 전략을 세우는 거죠. 전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유명한 그 경영 사상가들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이클 포터가 제시하는 5포스 모델이라든가 마이클 포터가 제시하는 이 전략 같은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 경영 전략의 평가 및 통제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게 참 황당한 파트입니다.
유통경영관리라고 돼 있죠. 유통경영관리에는 경영학 한 과목이 통째로 포함됩니다. 경영학 한 과목.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 이거는. 우리가 경영학이라고 할 때 보통 경영학 원론, 경영학과 들어가서 경영학 원론을 갖다 제일 먼저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경영기능이라고 해서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가면 이 경영기능 해가지고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에 대해 개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경영학 원론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산관리는 원래 이것하고 거리가 머니까 안 나오고 마케팅관리는 별도의 과목이 있잖아요. 마케팅. 그러니까 주로 인적자원관리하고 재무관리하고 회계관리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조직과 관련돼 가지고 뭐 계획 다음에 조직화가 나오는데 그 조직화에 관한 내용. 왜냐하면 계획 관련된 내용들은 계획이라는 게 조직의 목표를 세운 다음에 전략을 세우는 거니까 여기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직화 그리고 지휘, 통제 이런 내용들이 여기다 포함됩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구매 및 조달관리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범위가 엄청 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안 나오던 내용들까지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여기서 모티베이션 이론, 그다음에 리더십 이론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돼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폭넓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세션은 이제 물류경영관리인데 이 물류경영관리에서는 또 물류관리론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류관리에 관해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범위가 엄청 넓은 거죠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유통물류 일반관리라고 돼 있지. 일반관리라고 돼 있으니까 뭐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은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약간 전문성이 높고 어려운 내용들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경영관리에서는 일단 도소매 물류의 이해 해가지고 물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여러 가지 수요 예측 기법, 또 계산 문제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고관리가 나오는데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계산 문제가 들어가죠. 경제적 주문량 구하는 문제라든가 또 근데 뭐 완충재고 구하는 문제, 안전재고 구하는 문제라든가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물류비입니다. 그러니까 물류관리에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물류비용의 절감인데 그래서 물류비에 관한 세세한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자 물류와 제4자 물류,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공급사슬 관리. 오늘날에는 물류관리라는 개념이 공급사슬 관리로 옮겨왔습니다. 첨단화된 거죠. 가지고 이 공급사슬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 나오는데 폭넓게 공부해야 됩니다. 상당히 전문성이 높은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제 확인하시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기업의 윤리와 법규가 나옵니다. 윤리하고 법규가 나오는데 이건 뭐 문제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와가지고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 이건 진짜. 그래서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투입해서 시간 투입한 거에 비하면 얻는 게 너무 없어요. 내가 시간 투입했지만 그 내용이 시험에 나오느냐? 그럼 다행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통기업의 윤리와 법규 해가지고 뭐 기업 윤리의 기본 개념, 기업 윤리의 기본 원칙들 나오고 유통기업의 윤리 경영 나오는데 그건 뭐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법규에서도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되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부한다면 이제 별로 관심 안 두는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파트로 구분해가지고 커리큘럼에 시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상공회에서 들어가면 그 시험 범위 커리큘럼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거 뭐 볼 건 없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0개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제 비중을 따져봤습니다. 아무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경영학 한 과목이 통째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경영학 한 과목이 통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범위가 넓고 범위가 넓으니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음에 두 번째는 유통과 관련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유통 경로상에서 활동하는 도매상, 소매상 다양한 유형들이 있죠.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거니까 특히 유통 경로 관련해가지고 유통 경로와 관련된 이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물류 중요하죠. 이게 물류가 나오고. 뭐 나머지는 전략은 보통 한 뭐 많이 나와야 한 두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 많을 때 세 문제. 아니 보통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규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비중도 적고 하니까 또 범위는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관심을 덜 두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만 열심히 공부해도 뭐예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통물리 일반 관리라고 할 때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 그렇지만 이제 일반 관리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만 독자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유통 마케팅에도 나오고 상권 분석에도 나오고 유통 정보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목을 너무 경계를 짓지 말고 폭넓게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중요하니까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실 분야가 어느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대개 원래 난이도는 원래 시험 국가 자격 시험은 다 그래요. 초급 30, 중급 40, 고급 30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실제는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유통관리 같은 경우 초급 수준에서 30%가 나옵니다. 초급 수준에서 30, 중급에서 60 정도가 나와요. 고급은 얼마 안 됩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는 약간 시사적인 문제들 있죠. 시사적인 내용들이 좀 풀기 어려운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급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 되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마케팅이나 유통 정보 같은 다른 과목과도 중복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죠. 연계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셔야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다른 과목하고 연계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하시면 한 번에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그러시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